백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께서는 살아오신 경험을 바탕으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는 60세부터 75세 사이라고 말씀하시며, 이 시기에는 여가를 즐기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일이나 취미생활을 찾아 도전하라고 조언하셨습니다. 남자는 마음으로 나이 들고 여자는 얼굴로 나이 든다라는 영국 속담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를 거부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아야 하며, 그렇다고 해서 젊은 시절의 나를 그리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젊은 시절을 지금의 젊은이들이 즐기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그들을 대견하게 여겨야 합니다. 삶은 결국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므로 자신이 독립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노년에는 흔들리지 않을 자신만의 고유한 세계와 이야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힘든 순간이 찾아와도 동요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고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과정도 즐길 수 있을 거예요. 노년기에 접어들면 신체적으로 약해지고 여러 가지 불편함과 고통이 따를 수 있지만, 관점에 따라 노화가 오히려 축복이 될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다면 신체 활동을 활발히 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배우며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되어 건강하게 오래 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가는 것을 형벌처럼 여기는 이들은 노년기를 고통스럽게 보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노화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기능이 저하되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끊임없이 성장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한정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무한정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력과 청력이 약해지고 치아가 부실해지며 걸음걸이가 불편해지는 것은 세상을 넓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부드러운 음식을 섭취하여 소화에 무리가 없도록 하고 자신이 노인임을 타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며 과거의 추억에 얽매 다가오는 시간을 선물처럼 여기며 가끔 힘들 때는 하늘을 보며 한숨 돌려보라. 잠시 멈추면 많은 것들이 보인다. 이 명언은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께서 집필하신 명심보감이라는 책에 살짝 등장하는 문구입니다. 중년이나 노년이 되면서 좋아지는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자신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0대에는 대학 진학을 위해, 20대에는 취업을 위해, 40대에는 자녀 양육과 승진, 내 집 마련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왔다.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로 부모님, 배우자, 자녀가 우선이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나를 전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게 되어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그동안 타인을 위해 할애했던 시간들을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내가 세상에 필요치 않으니 나만의 삶을 살 수 있다. 책임과 의무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두 번째 이점이 있다. 어릴 때는 인간관계에서의 헤어짐을 마주하게 되면 슬픔이나 미련이 크게 남는다. 하지만 같은 나이대이니 원망이나 아쉬움도 점점 희미해진다. 별다른 감정들을 그저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감정을 그대로 놓아둔다. 질문이 계속되면 과거에 얽매이게 되고 종국에는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다. 셋째,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고 관습적인 권위를 받아들이게 된다. 중년기와 노년기를 통틀어 일컫는 중장년기를 전성기 또는 황금기라고 표현하는 데에는 근거가 존재한다. 먼저 그동안 습득한 지식을 적극 이용한다. 이것을 결정성 지능이라고 일컫는다. 결정성 지능이란 개인이 겪은 경험으로부터 습득한 지식과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결정지능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증진된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며 먼저 대우받는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축적되는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올바른 가르침과 본보기를 제시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로는 욕망을 자제하게 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돈이나 명예보다는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런 과정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조금씩 덜어내게 된다. 그렇게나 힘들게 했던 욕구, 불만들이 점점 사라진다. 아프지 않고 튼튼하기만 하면 된다. 편두통 증상이 5번째로 감소한다.
70대 연령층에서는 편두통 증상이 자연적으로 완화되는 경우가 흔하다고 알려져 있다. 70세 이상 노인 중 여성은 10%, 남성은 5%에서만 편두통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반가운 소식으로는 이전에 편두통을 겪었던 사람이라도 시간이 흘러 나이가 들게 되면 두통 증상이 점차 완화된다고 합니다. 노년기에 발생하는 편두통은 주로 시각이나 감각장애 증상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6번째 장점은 이를 즐기면서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번안. 찬란한 앞날을 기대한다면 그만큼 공들여야 한다. 그러나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먼 미래를 대비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살게 되는 것 같다. 은퇴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꾸준히 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노년까지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사람들이 수명이 가장 긴 것으로 확인됐다. 나이가 들어 일을 하게 되면 급여보다는 같이 일하는 동료나 친구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며 즐기면서 하기 때문이다. 7번째, 아침형 인간이 되기. 60대가 되면 아침형 인간이 될 확률이 증가한다. 수면 습관은 노화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며 노인들은 일반적으로 더 일찍 잠자리에 들고 일찍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65세가 넘은 노인분들도 야간에 잠에서 깨는 경우가 작기는 하지만 대다수가 일정하게 숙면을 취한다고 합니다. 8번째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들보다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여전히 건강 및 재정상의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어르신들 10분 중 8분은 이러한 문제를 능숙하게 처리한다고 합니다. 아량이 넓어진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사람들은 더욱 행복해지고 분노를 표출하는 빈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성격도 여유로워진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감정을 다루는 법에 능숙해지고 삶에서 중요한 부분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9번째,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크게 신경 쓰지 않게 된다. 젊을 때는 멋지게 꾸미는 것에 신경 쓰지만 나이가 들면 화려한 모습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크게 신경 쓰지 않게 되므로 자연스럽고 여유로운 모습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타인들의 감정과 생각에 대한 이해력이 점차 향상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를 더욱 좋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치 권력이 10번째로 강화된다. 60세 이상 노년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투표 참여율이 높은 편이다. 이것은 노년층이 건강보험, 사회보장 및 건강관리 관련 정책에 대해 더욱 활발하게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정치 참여도가 많아지고 그 힘 또한 커지게 된다. 노년층만이 가진 이러한 몇몇 장점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지는 않는다. 노화가 진행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나아지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스트레스 관리법을 찾아보고 실제로 적용하면서 성격 개선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전적 문제나 건강상의 이슈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생기면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데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든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상황을 대처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노년에는 성숙해지기 위해 욕심을 버리고 지속적으로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한다. 노년이 된다는 것은 그저 나이 들어가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간과 삶을 꿰뚫어보는 시야가 넓어지는 여정이다. 아래는 노화에 대한 기도문입니다. 꼭 한번 들어보세요. 주여, 제가 나이 들어가고 있으며 조만간 노년에 접어들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옵니다. 제가 말이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는 나쁜 습관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소서. 다른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성급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부적인 일에만 몰두하지 않게 해주시고 빠르게 중요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른 이가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길게 이야기하더라도 인내하며 들어줄 수 있는 큰 축복을 허락하소서.
그러나 저 스스로 겪는 아픔과 질병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집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영광스러운 가르침을 주세요. 저를 적당히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저는 신중하지만 너무 혁신적이지 않고 차분하면서도 잘 웃고 활기차며 건강하고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며 가족과 몇몇 친구들이 있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노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노화에 대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20대 시절에는 과도하게 운동을 하여도 몸에 이상이 없었지만 현재는 약간만 무리하여도 몸에 통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점차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서글프고 고독한 감정이 들기도 합니다. 탈무드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노화가 빨리 진행되도록 만드는 요인에는 네 가지가 존재한다. 무서움, 분노, 자녀, 나쁜 아내 이 네 가지이다.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들을 마음속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는 순수함을 잃고 편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려는 경향이 생겨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염치가 없어지고 요행수나 바라며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합니다. 도움을 받으려는 생각은 남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이며 남을 섬기려는 자세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나도 이렇게 약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상처받고 이해보다는 짜증이 먼저 나지는 않는지, 다른 사람이 배려해 주기를 바라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심신이 함께 쇠약해지기 때문에 마음이 늙으면 몸도 더욱 빠르게 노화가 진행됩니다. 노인들 또한 젊은이들처럼 각자의 삶이 다양하다. 노년층이 거주하는 방식은 대체로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들 노년층에 속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는 뚜렷하게 차이가 난다. 첫째는 현명한 노인 유형이다. 학교 교장으로 퇴임한 60대 후반의 이씨 노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실에 오후만 되면 항상 10명의 아이들이 찾아온다. 3년 전부터 한자 교사였던 이씨가 하늘천 따지로 시작하는 천자문을 가르쳐주는 무료 한자 교실을 아파트 경비실에서 운영 중이며 이를 배우려는 초등학생들이 많다. 슬기롭고 본받을 만한 똑똑한 사람이다. 다음으로는 활동적인 장년층을 뜻하는 액티브 시니어, 즉 성공한 노인이라 할 수 있다. 60대 중반 남성 김모 씨는 최근 아내와 함께 백화점에 방문하여 가을용 골프 의류와 고가의 새 골프채를 구매하였습니다. 이전에 대기업 부장이었던 김 씨와 공무원으로 정년 퇴임한 그의 아내는 최근 골프에 흥미가 생겨 매주 골프장을 방문하며 새로운 삶을 즐기고 있다. 세 번째로는 고단한 노인 유형이다. 이들은 생존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다.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돈 문제로 인하여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며 그저 돌보아 주어야 할 존재로 여겨진다. 생계가 어려워져 할 수 없이 폐지를 주어야만 하는 노인분들의 모습이다. 월세집에 거주 중인 노년층의 생활은 아직까지도 힘겹다. 네 번째로는 시니어, 시민 유형이 있습니다. 신개념 시니어 모델이다. 소규모 사업체에서 근무했던 70대 중노년층은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매일 아침 초등학교 근처 횡단보도에서 아이들의 등교를 도와준다. 이후에는 노인정에 방문하여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과 동네의 여러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저녁에는 거리를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수거하곤 한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 미래 세대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선배 시민이라는 개념은 빵은 동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요소이지만 인간은 이뿐만 아니라 존중 또한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의미한다. 선배 시민이란 시민권을 자신의 권리로 인식하고 이를 후배 시민들과 공유하며 실천하는 노인을 뜻합니다. 요즘에는 보다 발전된 공동체를 꿈꾸고 이를 실제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노인분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벌, 재산, 경험, 능력 등과는 관계없이 누구든지 선배 시민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경험과 연륜이 쌓이기 때문에 더욱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배려해야 하지만 때로는 자신만의 생각에 빠져 고집스러워지고 옹졸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년의 여유를 가진 사람은 항상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연륜이 쌓일수록 포용력이고 관대한 태도를 갖게 됩니다. 언제나 자신감이 부족하여 남들에게 뒤처진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세상을 비난하기만 하는 사람은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보다 힘이 없는 사람에게 분풀이를 하게 됩니다. 과거가 어떠했든 현재의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자족하면 주위도 안정되고 평온해집니다. 포용력 있는 자세로 주변 사람들과 아랫사람들을 감싸주며 살아봅시다. 그렇게 해야 자신이 얼마나 멋진 삶을 살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는 노년기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주름과 함께 따라오는 존경이 노인에게 주어지는 가장 훌륭한 보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내면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향기를 지닌 멋진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속담 중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청춘의 사랑이 없고 노년의 지혜가 없다면 그것은 완전히 실패한 삶이다. 젊음에 권리는 사랑이고 노년의 책임은 지혜이다. 원숙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지식과 경험을 축적해야 합니다. 노인이라는 표현은 그저 연령대가 높은 사람을 가리키는 중립적인 단어예요.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며 본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좋은 뜻과 동시에 약하고 무능하며 힘이 없는 사람이라는 나쁜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60세 이상의 연령층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노인이라 지칭하거나 그렇게 분류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인이라는 단어가 좋지 않은 뜻을 내포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해서 남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점. 둘째,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가 부족한 점. 셋째, 실력은 없으면서 천재라는 직위나 과거의 직위 또는 나이를 앞세워 권위를 세우려 하는 점. 넷째, 상대에게 간섭하고 잘난 체하고 상대를 지배하려는 점. 다섯째, 윤리 도덕 기준이나 주장을 무시하고 적당히 넘어가려는 점. 여섯째, 나이 많은 사람을 젊은이들이 이해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구태의연한 말과 행동을 하는 점. 일곱째, 대가를 받기 좋아하거나 공짜를 좋아하는 점. 여덟째, 신체적 외모 차림 말씨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점. 이러한 모습이나 말투는 노인분들에 대한 인식과 인상을 안 좋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은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노년기가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은 긍정적인 일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드는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발전하려면 노인이 아닌 어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층이 아닌 성숙한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개선하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인이라는 표현에는 긴 세월 동안 축적된 삶의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현명한 사람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저명한 심리학자인 에릭슨은 인생의 노년기에 필요한 덕목은 지혜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단지 오래 살았다는 이유나 경험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지식이나 반드시 지혜가 늘어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혜는 긴 인생 동안 겪은 다양한 경험들을 깊이 있게 고찰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노인이 아닌 성숙한 어른으로서 갖추어야 할 모습과 몸가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본인의 인생 경험으로부터 배운 바를 바탕으로 타인에게 겸허하게 조언하며 젊은 세대들을 진심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자세를 갖추는 것. 2.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맞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겸손한 자세로 적극적으로 배우고자 하며 항상 노력하는 태도. 3. 윤리 및 도덕적 기준 또는 규정을 준수하려고 노력하며 솔선수범할 것. 4. 연륜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젊은 세대들의 사고방식과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5. 주변 사람들과 사회에 기여하고 나누는 마음가짐을 가질 것. 6. 더 멀리 바라보며 미래 세대와 사회의 발전을 고려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기. 7. 될 수 있으면 깔끔하고 보기 좋은 외모와 옷차림을 유지할 것. 100세 시대의 60세 이후 부정적인 노인의 모습으로 앞으로 남은 인생의 절반을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과 가족 그리고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장수가 오히려 불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성숙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릴 적에는 나이만 먹으면 자연스럽게 어른스러워질 거라 생각했는데 원숙해진다는 것도 꽤 어려운 일이네요. 성숙한 성인이 되기 위해 조절하고 삼가야 할 5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상황 파악 못하고 시끄럽게 떠드는 행위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는 노인들이 존경받고 대우받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공경받거나 대우받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처럼 노인들도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공장소에서 식사를 하거나 이동을 하다 보면 큰 소리로 통화를 하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노인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도 본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나이가 들어 청력이 저하되면 목소리가 커질 수 있지만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얼마나 심하면 통화 내용이 전부 들릴 정도일까요? 이렇게 나이가 많은 분을 마주치면 표정이 굳어집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말은 적게 하고 주머니 사정은 어렵더라도 가벼워야 합니다. 말이 많으면 사람들이 피하고 돈을 잘 쓰면 사람들이 모이는 법이지요. 그러므로 연배가 있으시더라도 큰 소리를 내거나 무례하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나이 또는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아랫사람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믿는 것만큼 고리타분한 행동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만의 생각을 강요하며 고집스러운 노인처럼 보기 흉한 것은 없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본인도 모르게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버릇 때문이에요. 나의 행동이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는지 한 번쯤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청년 세대가 얼마나 뛰어난지 알고 계신가요? 이제 우리가 주인공이었던 시대가 지나가고 있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변화를 수용합시다. 내면이 성숙하고 본받을 만한 어른이란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다음으로는 과장된 언행이나 자랑을 과도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들어도 자랑과 자기과시가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맞장구를 쳐주면 밤새도록 이야기할 것 같은 모습이 보기 좋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식 이야기 외에는 할 얘기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막역한 사이라도 자녀에 대한 자랑은 삼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식 문제로 고민하지만 차마 친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식이 지속적으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거나 문제를 일으켜서 마음고생을 하고 계신 상황이네요. 자식 문제로 힘든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자식 자랑을 들으면 속상하고 상처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신에 대한 비난은 견딜 수 있더라도 자식에 대한 모욕은 참을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자식 자랑은 듣는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으니 이럴 때는 부부끼리 자식 칭찬을 주고받는 게 더 좋을 듯합니다. 제 지인 중에는 매번 자신의 자녀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랜만에 연락을 해보니 친했던 지인들과의 사이가 소원해졌다고 했어요. 아이들 얘기를 하다 보면 과장해서 말하게 되기도 하고 다른 집 애들과 비교하게 되니까 아예 안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자신의 능력이나 성취를 지나치게 과시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내세울 만한 것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과장이나 거짓말로 메꾸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부족하다는 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저 숨기기에만 바쁜 탓에 부리는 허풍입니다. 많은 업적을 달성한 사람은 굳이 뽐내지 않아도 과장된 태도를 보이지 않아도 주변에서 모두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절로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또한 스스로를 겸손하게 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겸손과 배려는 오히려 그 사람을 더욱 돋보이게 만듭니다. 당신은 다음 두 유형 중 어느 쪽에 해당하시나요? 세월이 흐를수록 과장이나 거짓은 오히려 그 사람을 볼품없게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흉하게 나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게 처신하는 것이 참다운 지혜로움입니다. 세 번째는 연령대로 상대방을 평가하는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나 자신만의 생각만으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편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단 한 가지 행동만으로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지인 중 50대 중반인 분이 있는데 어느 모임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워보고 싶다는 말을 꺼냈더니 그 나이에 무슨 기술이냐며 무시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던 일이나 계속 하라면서요. 하지만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해서 5년 만에 전문가로 인정받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앞으로 절대 내 생각이나 선입견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겪은 일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따라서 이런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이럴 것이고 저 사람은 저럴 것이라 추측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상대방을 염려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제대로 된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속단하지 않고 나의 견해는 이 정도라고 표현하며 이야기 나누는 게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신의 외모를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 들어서 외모를 꾸미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외모도 하나의 경쟁력이자 자신의 가치를 높여주는 요소라고들 말합니다. 외모도 내면만큼 중요해진 시대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동일한 연령대인 50대, 60대 중에서도 선크림을 꾸준히 바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욱 어려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창회나 모임에서 동갑내기 친구들 중에서도 유독 어려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자신의 상황과 친구의 처지를 비교하면서 스스로의 자존심이나 자신감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열어보았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기보다는 지금부터 조금씩 관리를 시작한다면 더 나은 삶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대개 사람들은 움직임이 둔해지고 귀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미 익숙해진 생활 패턴이나 건강 관리 습관을 바꾸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노력이 요구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곱게 나이 들어간다, 나이가 들수록 멋지다, 연륜이 쌓이니 무게감이 느껴진다 같은 말들을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한데요.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다양한 인상을 가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항상 기품 있고 화사한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가가기 어렵고 까다로운 인상을 풍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음주 후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입니다. 지인들과 즐겁게 술 한잔 나누는 것은 권해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대개 술을 마시면 누구나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음주 후 취한 상태에서 직원에게 반말을 하거나 동석한 사람들에게 비속어를 사용하는 행위는 성숙하지 못한 어른이나 꼰대처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에 어떤 상점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난동을 부려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소식을 접한 적이 있을 겁니다. 만취해서 내 의견을 타인에게 주입하려 하거나 예의 없이 떠드는 사람이 혹시 나 자신은 아닌지 성찰해봐야 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어 치매나 각종 질환들을 예방하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신체와 정신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년기에 발생하는 신체적인 질환이나 부상은 심한 좌절감을 유발하여 우울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몸의 건강 상태가 전과 같지 않아지기 때문에 젊은 시절보다 더욱 열심히 건강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과 같은 신체 질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병을 미리 막기 위해서나 초기 발견을 위하여 의사와 이야기 나누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한 식사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당신이 먹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은 우리의 건강과 성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에 나쁜 식사 한 번으로도 동맥에는 손상이 가지만 건강한 식사를 하게 되면 이러한 손상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오키나와현과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섬은 100세가 넘는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장수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고기와 당분 섭취를 줄이고 채소, 콩, 정제되지 않은 곡물 등 신선한 식품을 더 많이 먹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장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양실조 없이 적절한 열량 제한 시기가 수명 연장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평소 식사량의 75%만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운동하며 땀 배출하기입니다.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 약 10% 정도만 운동을 하고 있다는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운동은 신체 내 에너지 생산과 근력 증가, 심장 및 폐 기능 향상, 혈관 건강 개선, 전반적인 체력 강화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15분씩 달리기를 하면 심장질환이나 다른 질병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45%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체력 관리에 효과적인 운동 방식으로는 인터벌 트레이닝이 추천됩니다. 바로 지금 일어나서 달려보는 것은 어떠세요? 조깅이나 점프 후 호흡 조절을 통해 신체 기능을 최적화하면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스트레칭을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로는 활발한 사회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기입니다. 노년기의 가족, 친구, 이웃들과 교류하며 사회적 관계를 지속하고 공통의 취미나 관심사를 나누는 것은 인지, 능력과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정신적으로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새로운 취미나 흥미로운 분야를 찾아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악이나 미술 같은 예술활동, 원예나 작문처럼 창작하거나 손을 쓰는 활동 중 취향에 맞는 걸 선택해서 꾸준히 배워보고 취미생활로 삼는다면 우울증 및 치매 발병 확률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겁니다. 공자는 노년기를 성숙한 시기로 간주하며 어린 시절보다 더 현명해짐으로 더욱 진취적으로 사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살아가면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익힐 수 있으니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며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개인이 제어할 수 없는 상황 또는 직장 및 대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 상태를 의미합니다. 실제 우리 삶은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최고의 일도 때로는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신체의 방어 체계인 면역 기능을 약화시키고 소화 문제뿐만 아니라 당뇨병, 심장질환 및 암 발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화, 슬픔, 수면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유발하며 노화를 촉진시켜 치매 발병률도 증가시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성공을 확신하면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긍정적이고 느긋한 성격이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들이 더욱 건강하고 일상에서의 삶의 방식이 밝다면 최상의 스트레스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일기를 매일 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욱 긍정적이고 목표 달성률이 높으며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감사하게 여기는 일을 하나씩 떠올려보자. 수천 년 동안 다양한 종교에서 실천해온 명상 또한 뛰어난 스트레스 해소 방법 중 하나다. 요가, 태극권, 단전호흡 등 동양의 전통 심신수련 방법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단련시켜 효과적인 스트레스 해소 수단으로 활용된다. 존중이라는 단어가 존재합니다. 우러러 받들다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높이 받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꿔 말하면 존경이란 타인이 나에게 부여하는 것이지 내가 원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은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는 분들입니다.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임산부와 함께 마련된 전용 좌석에 앉을 수 있어요. 노인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매번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경로의 달 그리고 한 해가 저물어가는 연말에는 여러 곳에서 노인분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푸짐한 식사를 대접하기도 합니다. 어른으로서 존경받기 위해 어떤 행동들이 필요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세대의 젊은이들은 항상 어른들을 공손하게 대하지는 않습니다. 흰 머리가 많다고 해서 모두가 공경받는 노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노년기에는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젊은 시절처럼 활기차게 생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누구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시간만 보내며 나이만 먹었다면 그 사람은 성숙한 어른이 아닌 그저 한심한 노인일 뿐입니다. 젊은 시절의 모습과는 달리 노년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서로를 위로하며 응원하는 삶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성숙해진다는 것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노년층으로서 청년들을 훈계하며 자녀를 염려하고 북돋아 주는 부모가 되면 됩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는 않아도 삶의 여유와 만족을 느끼며 무엇을 먹더라도 무엇을 입더라도 어디에 살더라도 기쁘게 모든 사람과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노인, 그리고 언제든지 삶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주변을 깔끔하게 정돈하는, 존경받는 노인이 되기 위한 10가지 수칙이 존재합니다. 첫째, 경험을 비우고 경험을 얻어라. 어르신들의 지난 경험은 소중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시대에 맞지 않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전의 경험들이 발목을 잡아 성장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청년들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잘 해낼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젊은 층을 비난하기보다 유쾌하게 소통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온화한 미소는 젊은 층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존경받는 노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으로는 불평불만을 늘어놓지 않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어 표출하는 불만은 아랫사람에게 기쁨이 아닌 아픔만 줄 뿐입니다. 최근에는 요즘 젊은이들은 일하며 비속어를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이나 내가 젊었을 때는 이라는 말로 자신의 고생담만을 늘어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알아 라는 고압적인 태도도 보입니다. 예전에는 마리아라고 목소리를 높이시는 분들, 요즘 세대들이 보상을 바라고 그런 식으로 행동하나요? 화를 내기보다는 응원을 보내주세요. 젊은 시절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고 싶었던 적은 없었나요? 생각은 내려놓고 기분은 채워보세요. 욕심을 버리는 것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고 삶을 즐기는 것은 감정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저 고마워하세요. 세 번째로는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해로운 것을 선택하라는 뜻이다. 나이가 들면 나에게 부귀영화를 가져다 주는 것보다는 나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안락함을 제공하는 것이 더 소중해집니다. 이런 다양한 방식들을 활용한다면 노후의 다른 이들에게 귀감이 되는 어르신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누구나 세월이 흐르면 자신을 되돌아보는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적인 면뿐만 아니라 내면도 청결하게 관리하고 밝고 기품 있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자립심을 키울 수 있도록 배려하며 양보하는 미덕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잘난 점이 있더라도 이를 내세우지 않고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의 뛰어난 점을 알아보고 칭찬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엄격한 것이 아니라 항상 넓은 마음과 공손한 태도로 방문객들을 친절하게 맞이합니다.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러겠어요. 장점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 중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 알고 있는 내용이더라도 모르는 척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대화를 이어나가는 데 있어 매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기성세대들이 보수적이고 소통이 되지 않으며 자신들의 의견만 강요한다는 인식이 보편적입니다. 경청은 대화의 첫걸음이며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모르는 척 다가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경청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존재해도 그렇지 않은 척하는 것입니다. 돈이란 매우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대상이라는 점은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나이에 가진 게 뭐 그리 많겠습니까? 넓은 세상에는 많은 부자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어려운 상황이라는 인상은 심어주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절약을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 본받을 만한 인물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지불하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경제 활동이 없는 노후에도 자금이 충분해야 여유로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돈은 사람들 간의 소통, 애정, 관심을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경제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분노하는 노인이 되기보다는 가족 및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과 관계 유지에 노력해야 합니다.
7번째로는 젊은 세대의 가치관을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 세대들의 사고방식과 이념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세상이 존재합니다. 그런 가치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같은 아픔이라 해도 지금 내가 겪는 고통이 무엇보다 힘들게 느껴집니다. 시간이 흘러 그때의 일을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고 비판도 가능하지만 그들도 우리와는 다른 세상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청년들의 개인적인 생활에 대해서는 간섭하거나 궁금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타인의 개인적인 삶은 그들 자신의 영역이므로 과도한 관심이나 개입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8번째로는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르신께서 아집에 빠져 본인의 주장만 내세운다면 젊은 세대와의 의사소통은 불가합니다. 아집은 그저 우둔한 노인네의 핑계로만 여겨질 뿐이겠지요. 내가 가고자 하는 곳과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9번째로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령화는 자부심이 될 수 없습니다. 소통은 내가 원하는 답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지혜롭게 대처하며 상대방과의 진심 어린 소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상대가 미숙하거나 지식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더라도 자신만이 옳다고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화 상대는 내가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서로 소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한 명의 소중한 사람으로 대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째로는 말수를 줄이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자세를 갖자.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존중하고 나의 주장을 지나치게 내세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며 그 중에서도 젊은 세대들의 사고방식 또한 여러 가지입니다. 타인의 견해를 주의 깊게 들으며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들을 잘 지키기만 해도 우리는 노년기에 존중받으며 삶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자유롭게 도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성인이 존재한다면 그 사람은 타인을 매우 사랑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여생을 즐기기 시작하는 나이는 80세부터라는 말이 나온 지 꽤 되었습니다. 나이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삶은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나온 삶의 가치를 깨닫고 노년을 풍요롭게 보내려면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꾸준히 노력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대우받는 사람이 될지 아니면 우러러보는 어른이 될지는 온전히 우리의 선택과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고 머리카락이 하얗게 샌다고 해서 어른이라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선행을 베푸는 것이 진정한 어른입니다. 다른 이를 포용하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나이가 어려도 성숙한 자이며 다른 이의 포용만을 받는 사람은 항상 미성숙한 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는 다른 이들을 위해 배려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존경스러운 노인이 된다면 우리의 노년기는 더욱 풍요로워지지 않을까요? 어른이라는 단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소통을 상징하는 의미로 여겨져 왔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 분과는 말이 통한다 라는 평가만으로도 존경받는 노인이 되기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지만 그저 남은 인생을 보내는 것보다 존경받으며 소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노인이자 많은 이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인간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바라는 것이 늘어난다고들 하죠. 제가 느끼기에는 인간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고독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현명한 오늘의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모두에게 귀감이 되는 노년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